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물건 만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리듬게임 컨트롤러 같죠? 아주 작고 귀엽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설계부터 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버튼은 기계식 키보드로 결정했습니다. 크기가 작으면서 타건감도 가볍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턴테이블도 포함시켰고 포토 인터럽터를 이용해 회전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에 장착될 PCB도 직접 설계했습니다. 먼저 전기 회로를 작성했습니다. 구조가 워낙 간단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실제 PCB도 그려줍니다. 버튼과 아두이노를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설계 파일로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JLC PCB를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2부터 주문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기업입니다. 가격만 저렴할 뿐 품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용해봤지만 불량이 있거나 오차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주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JLC PCB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PCB 주문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버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주문 과정은 거의 끝입니다. 기타 몇몇 옵션이 있고 대부분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는 말 그대로 PCB 층을 말하며 이번과 같이 앞뒷면만 쓰는 경우는 레이어가 2층입니다. 디멘션은 기판 사이즈인데 $2 이벤트가는 가로 세로 10cm 이하만 해당합니다. 10cm를 초과하면 크기에 비례하여 금액도 올라갑니다. 수량은 최소 5장이며 5장 단위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종류 부분은 일반 산업용인지 항공용인지 의료용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디퍼런트 디자인은 기판 한 장에 몇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인데 이번 경우는 단일 디자인입니다. 배송 형식은 하나의 디자인을 기판에 어떻게 배치하여 찍어낼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인데 저는 단일 디자인을 한 장씩 제작할 거라서 싱글 PCB를 선택했습니다. 기판 두께는 기본 1.6mm이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튼튼한 1.6mm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판 컬러는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며 녹색이 품질이나 제작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기판 위에 인쇄되는 글자나 그림의 색상입니다. 보통 흰색 아니면 검정입니다. 이하 고급 옵션은 보통 기본으로 두는데 필요하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기판 5장에 고작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서비스 수준인 가격이라 처음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놓겠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일 업로드를 먼저 해줍니다. 인쇄 방식은 5가지가 있으며 이번 경우는 SLA 레진 프린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레진은 총 10종류이고 물성이나 색상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각 부품에 어울리는 재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턴테이블이나 건반, 톱니바퀴 등은 검정색 레진으로 선택했고 그 외 케이스는 흰색을 선택했습니다. LED 불빛이 나오는 부분은 투명한 재질인 8001 레진을 선택했습니다. 표면 마감은 서포트 자국 등을 제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되며 원치 않을 때는 취소해도 됩니다. 각 소재별 제작 소요 시간도 볼 수 있고요. 건반의 경우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수량도 변경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설명란인데 제품의 용도를 선택하는 칸입니다. 장난감이나 컴퓨터 부품 등 적절한 분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고작 $20도 채 들지 않습니다. 저렴하죠?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역시 장바구니에 담아줍니다. 이제 결제를 위해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주문할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배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격과 속도 면에서 만족스러운 DHL을 저는 주로 이용합니다. 배송은 약 3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아웃을 누릅니다.
주소지와 배송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제출하면 즉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엔지니어의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메일을 통해 결제 요청 메시지가 오며 그때 결제하면 됩니다. 이 모든 제작과 빠른 해외 배송까지 해서 총 46달러 정도 들었네요.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약 3일간의 배송 끝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DHL은 빠릅니다. 과연 설계한 대로 잘 나왔을지 무척 설레네요. 부품별로 뽁뽁이가 야무지게 쌓여있어 포장에 신경 쓴 게 느껴집니다. 이건 케이스 출력물이네요. 한눈에 봐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퍼백에는 버튼캡 출력물이 담겨 있습니다.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이건 종이에 한 번 더 가려져 있는데 합판 출력물이네요. 너무 얇게 설계해서 잘 휘어집니다. 질긴 느낌이어서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검정색 버튼캡입니다. 이건 투명 소재인데 투명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PCB입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되어 있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퀄리티가 마음에 쏙 드네요. 마지막으로 회전을 담당하는 톱니바퀴와 턴테이블 부품입니다. 3D 프린팅된 부품은 총 4종류의 소재로 주문했습니다. 먼저 투명한 8001 레진입니다. 표면에 약간의 결이 보이지만 연마만 해주면 충분히 유리처럼 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따로 후가공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흰색의 9600 레진입니다. 우윳빛의 밝은 흰색이며 탄성도 약간 있습니다. 또한 비투과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소재는 JLC 블랙입니다. 방금 전에 9600과 질감은 거의 동일하며 비투과율도 비슷합니다. 약간 고무 느낌의 둔탁한 재질입니다. 이건 이매진 블랙인데 같은 검정색이지만 JLC 블랙보다 검정색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톱니바퀴 부품은 너무 얇게 설계해서 고무처럼 휘어지네요. 이 부분만 제가 FDM으로 따로 뽑아야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잘 나와졌는데요. 실제 설계한 치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턴테이블 부품을 측정했더니 지름이 약 68.1mm, 두께가 약 6.7mm인데 실제 설계도와 비교하면 0.1mm 차이로 오차율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물 표면에는 약간의 기름기와 번들거림이 있어서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조립을 위한 케이스는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고작 46달러가 소요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꽂고 납땜해줍니다. 핵심 부품인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도 연결합니다. 그 다음 힙캡 출력물과 기계식 키보드를 결합했습니다. 캡이 걸리게끔 설계했는데 딱소리와 함께 조립되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키보드 부품을 PCB에 끼워 납땜합니다. 회전을 감지하는 포토 인터럽터 센서를 연결합니다. 이것으로 납땜은 끝입니다. 케이스에 베어링과 턴테이블을 끼워줍니다. 아두이노에 꽂을 마이크로 5핀 단자입니다. 집에 멀쩡한 케이블이 없어서 따로 잘라다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에 케이블을 꽂고 케이블 타이로 조였습니다. 회전 감지용 톱니바퀴는 튼튼하게 FDM 방식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립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확실히 PCB 회로를 구성하니 납땜할 곳이 별로 없네요. 아두이노는 아직 아무 기능이 없어서 코딩으로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코딩을 통해 키보드와 마우스로 인식되게끔 만들었습니다. 턴테이블은 마우스 휠로 작동합니다. 잘 작동하는지 이지2 온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턴테이블은 아주 잘 적용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턴테이블은 이 역할이 끝입니다. 인게임에서는 해당 노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Yes Yes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피감도 좋고 큰 이질감이 없네요. 오랜만에 하니 재밌습니다. 그 다음 대표곡 스테이입니다. 발판이 없으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낮네요. 빠른 연타가 많은 엠비 마스크도 플레이해봤습니다. 키가 작아도 조작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룩아웃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작감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확장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소켓을 연결하면 준비 끝. 응용할 대상은 오리지널 EG2DJ 본체입니다. 본체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지만 될 건 다 됩니다. 턴테이블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쉬운 곡부터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은근히 흥겨운 삼바도 플레이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실패할 거 알지만 RFC를 도전해봤습니다. 예전엔 종종 클리어도 했는데 이젠 손과 눈이 잘 못 따라가줍니다.
역시나 죽어버렸네요. 앞으로 이 컨트롤러로 EG2DJ를 실행할 일은 없겠지만 해볼만한 테스트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컨트롤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제작 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